지금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약간 미묘한 변화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경쟁의 시대로 한미 반도체도 어쨌든 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엔비디아가 꿈꾸는 궁극의 AI 가지고 뭐 할 건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장기 포트 구성해 갖고 가는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폭락장 이후 뭔가 안정화돼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가슴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2,700선 되면은 뭐 현금화를 좀 더 크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고, 어떻습니까? 지금 또 시장을 흔들게 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시장을 크게 흔든다고 하면 뭐 지금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중동 이슈는 저는 크게 확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월 초에 있었던 그런 암살 이슈 이후에 지리하게 일단 전면전이 유보되는 상황이고, 뭐 유가도 사실 오늘은 올랐지만 중동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인질 협상 같은 것들이 완만하게 지속되는 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쪽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본토를 이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허를 찔렀다고 하지만 그 기존 전선이 또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네. 이쪽 부분은 러시아가 또 뭐 핵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쉽게 들고 올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도 사실 좀 지리에 멸렬한 공방이 계속된다고 보는 거고, 뭐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뭐 국내 정치 상황으로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어떤 좀 증시를 위한 어떤 방향성들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기대라는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보자 계속 이러고서 끝날 확률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그냥 강보합 정도, 그 정도 기대값 정도로만 좀 제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약간 미묘한 변화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반도체랑 자동차 수출이 잘 된다라고 이제 열흘 단위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자료가 되고 있으나, 약간 무역 적자 폭이 좀 늘어나는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의 수출이 약간 꺾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이 반도체다, 뭐 자동차다 이렇게 메이저 업종들을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2,700 이상에서는 굉장히 아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분기마다 확인이 되겠지만 워렌 버핏이 다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현금을 주식으로 뭐 확 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불안감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사실은 뭐 지수보다는 그 많은 종목들의 순환매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봐서 소외주 맥락에서 2차 전지 쪽하고 그 플랫폼 주식들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 소수 테마 쪽에서는 코로나나 엠폭스 이슈는 고개 잦아들어서 그쪽 수급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 8월 말에서 9월 초에 그 대책 수립 나온다고 하는 전기차 화재 부분 쪽하고, 또 트럼프가 약간 박빙의 우위를 찾을 경우에 재건 테마,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또 강력하게 다시 반등이 나왔던 비만 테마, 그리고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하는 FDA 승인 테마, 이쪽 분위기가 좀 여전히 강세를 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또 지난주에 갑자기 튀어났던 것들이 그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 모건 스탠리에서 사실상 그렇죠. SK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내오고. 네. 근데 지금 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엔비디아도 뭐 저 금요일장에서 또 한 4~5%대 맞습니다. 올랐고 급등을 했고요. 또 국내 리포트 나오면 아직 뭐 반도체 고점에 대한 징후는 없다, 이상무 뭐 해가지고 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시장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모건 스탠리가 유독 좀 AI라든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가혹한 리포트를 내는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약간 뭐 추세적으로 그쪽
포함해서 시장 자체를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숨구멍이 생겼다라고 누구도 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태클 걸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으나 제가 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회의론이나 고점론을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혁신적인 산업에 거쳐온 과정 기준으로 보면은 느낄만은 하죠. 왜냐하면 제가 요새 가끔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맥주나 콜라를 컵에다가 갑자기 따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거품이 그렇죠. 크게 일어나는데 지금이 그거거든요. 남들한테 질 수 없다 이거 가지고 AI 투자를 확 늘리다 보니까 엔비디아만 돈 버는 거죠. 가속기 가격 막 올려갖고 팔아도 1년 정도 기다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애가 닳고 우리 거 빨리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그런 일부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잖아요. 속도 조절론이 나와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엔비디아한테는 조금 못된 얘기일 수 있으나 사람들이 다 순서를 기다리고 차분히 해서 AI라는 걸 전체적으로 붐업을 시켜서 뭐 인류 어떤 생활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완만하게 다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쟁을 막 해가지고 나 먼저 할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도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AI 회의론 고점론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뭐 교통 정리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아기다툼을 하면서 거기서 잘 나가는 거 또 도태되는 거 막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드롭하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결국은 뭐 승자독식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에 저도 물론 뭐 미국장 주식에 대해서 큰 이해관계는 없지만 180불에서 200불까지 목표가가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30불 정도대 달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있지 않느냐. 엔비디아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등폭이 좀 컸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엔비디아 수혜주들 이 흐름도 그 엔비디아와 같이 동일하게 강세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엔비디아보다는 그 반등이라든가 앞으로는 이제 좀 뭐랄까 그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한미 반도체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 많이 올랐고 고점에서 딱 50% 부러질 때까지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0%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물론 뭐 자체적으로 그런 TC 본징의 유니크한 뭐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밀고는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쟁이라는 게 다시 생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 아직까지 상대는 안 되겠지만 뭐 하나그룹 쪽에서도 본딩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장비를 뭐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물론 건강한 뭐 발주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기는 게 좋겠지만 제가 봐서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그 질문대로만 답을 주면 엔비디아나 하이닉스가 더 앞장설 가능성이 높고 한미 반도체는 약간 따라가는 형국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잖아. 왜냐하면 앞으로는 저는 경쟁의 시대로 한미 반도체도 어쨌든 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분분한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냥 저도 PR이라고 하는 그 단순 지표만 보면은 왜 이러지? 엔비디아는 지금 아무리 가격 뭐 잘 벌고 하지만 포워드 12개월 PR로 보면 3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표들을 포함하면 이제 비싸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PR 따만 계산해 보면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쪽의 지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1년 반 정도의 흐름은 더 강했지만 뭐 순이익의 개선도라든가 앞으로 HBM 중심의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지금 뭐 삼성에서 뭐 새로운 단에 대한 콜테스트 여전히 받고 있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도 한 하반기나 이런 정도까지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HBM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바람이 불면 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28일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 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엔비디아 이번에는 깜짝 실적 나오겠지만 과연 가이던스가 좋을까? 블랙웰 이슈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뭐 조족지혈이겠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게 시장이나 어떤 종목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가격적인 변화에 대한 향방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거랑 저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28일 날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대다수는 아마 기대값을 가지고서 그 뒤에도 더 간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메인스트림이 흘러간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즈음에 엔비디아 자체도 고점 매도가 필요하고 주변주들도 한 번은 때렸다가 다시 산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런 거죠. 거기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표를 하면서 다음번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내놓으면 바로 주가가 부러질 걸로 보이는데 그게 세상에 걱정할 게 없는 게 애플 걱정, 뭐 테슬라 걱정, 엔비디아 그렇죠. 걱정 아니겠어요? 괜히 우리가 걱정해봤자 뭐 한 5% 10% 조정 받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라는 걸 우리가 왜 해주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걔네들은 그냥 계속 자신 있고 하지만 너무 올랐으니까 잠깐 견손 떨 수는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짠 이러고서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석 달 있다가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 자체가 그렇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옆에서는 자꾸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다른 경쟁자들도 이게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만 혼자 그냥 매번 날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AMD든 뭐 인텔이든 쟤네들 조금 못하고 있으니까 너네들 힘내면 충분히 경쟁 체제로 갈 수 있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게 산업적인 숙명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엔비디아 뭐 바라기들만 양산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주변에서 약간 엔비디아에 대해 뭔가 좀 휘청거리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업체를 대변하는 뉴스일 수도 있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신념을 가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봐서는 엔비디아 어느 유명하신 분이 얘기했듯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거의 독보일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어느 순간 AI에 대해서 무기력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이거 진짜 돈 계속 뭐 들여도 우리가 뭐 챗 GPT에서 뭐 물어보는 거 이상으로 AI를 뭐 쓸 게 없는데 이런 걸 어느 순간 다 공통으로 느끼지 않은 이상은 엔비디아 혼자 독보적인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직은. 네. 자,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네. 주목해야 될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뉴스와 함께 정리를 해본 것들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AI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그 관점은 그냥 AI만 퍼뜨리기에는 회의론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이걸 했더니 매출도 늘어나고 순익도 반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찾는데 저는 1등이 의료 AI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 관련주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기술력으로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진출을 하니까 매출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루닛이라든가 뷰노라든가 JLK라든가 뭐 딥노이라든가 코어라인 소프트라든가 이런 한 대여섯 개 의료 AI 쪽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신약 AI 지금 뭐 보로노이는 워낙 잘 가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 정도까지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꿈꾸는 궁극의 AI 가지고 뭐 할 건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신약 관련된 일정을 앞당기는데 AI가 사용이 돼야 된다는 신념을 젠슨왕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물론 제가 독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는 로봇이에요. 로봇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AI 가지고 결국 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는 신약 개발과 로봇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여러분들의 비전과 성장성은 그쪽에 타겟을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결국은 3년쯤 있다가 SDI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게 되면 많이 잠잠해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과충전이다, 배터리 관리의 문제다, 뭐 리튬이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몇 달이고 설왕설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소테마들이 계속 우후죽순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가장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믿을만하게 내놓는 건 BMS라고 하는 거를 작동을 시키면 이게 이제 배터리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문자로다가 알려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좀 어느 정도 예방 효과라든가 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BMS 관련주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피카 관련된 그 일정들,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마찬가지 그 입는 로봇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부터 일주일 사이에 그 여야 의원들이 미국 가는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방문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랑 좀 연관돼서 그런 IPO 이슈까지 좀 내다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 오늘 아침 뉴스인데 제가 뽑아온 건데요. 테슬라가 지금 사실 잘 나가는 쪽은 ESS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상해에다가 메가팩을 그 건설하고 있는데 착공 석 달 만에 45% 공정이다 이래서 와, 빠르네요. 제목이 그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빠를 줄은인데 SNS 사진 한 방에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 자체도 팔아야 되겠지만 테슬라 지금 성장하는 섹터는 ESS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ESS 쪽에 대한 어떤 주도 섹터의 부상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렇게 좀 차려왔는데, 반도체 쪽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뭐 기본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유한양행 포함해서 삼바, 셀트리온 몇 주째 똑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한양행에 이게 당일날은 저도 세론 의견을 드려서 맞긴 맞았어요. 뭐 15%좀 올라가다가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잘 파라는 의견 드렸다 이랬는데 이틀 만에 어제 신고가 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아니네 이런 생각 들면서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받아서 블록버스터가 될까 말까 이제 이러고 있는 애들도 탄력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항암제 쪽에서 1호에 FDA 승인권이 나왔다는 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사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포함해서 여전히 주중에 뉴스 중에 이제 괄목할 만한 것들이 미국에서 중국을 제한하는 입장에서 그 생물보안법 연내 제정을 계속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들 기사가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넥스라든가 ST팜 중심으로 하는 CDMO 관련주들 뭐 이번 주에도 굉장히 강한 소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쪽은 이제 뭐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욕은 먹지만 그냥 계속 얘기는 드려요. 뭐 사실 이런 얘기 지금 뭐 이제 사라는 거냐 뭐 말씀 많이 주실 건 알겠는데 맞아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후반에 반등 나오는 거 보면은 제법 매섭다는 생각도 들고, 메이저 수급이 왜 들어올까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분석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화학, 에너지솔루션,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 뭐 포스코, 퓨처엠, DX 이런 애들 반등이 바닥에서 아주 좋고요. 포함해서 같이 소외주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네이버랑 카카오도 반등 나옵니다. 이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ESS 쪽은 뭐 서진 시스템, 예, 한중 NCS 보시면 되겠고, 로봇은 이제 조만간 단기 테마 형성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SBB 테크라든가 이덴시스, 에브리봇 요 정도 한정해서 좀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어쨌건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네. 이제 앞으로 시장이 살아야 사실 종목도 사는 거니까 네. 앞으로 시장의 그 흐름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시장은 저는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종목 나오면 거기에 몰려가서 단타 쳐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든 시장이
약간 투전판 비슷하게 분위기 이게 그러니까 큰 하락 한번 겪고 나서 이렇게 붕 떠서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내일이 없다라는 시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종목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한 50% 플러스로 출발해서 250%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보합으로 끝나버린 그런 하루의 일대기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시장 대금이 1조, 2조씩 몰리는 시장이거든요. 내일은 없대. 내일은 모르겠고 그냥 오늘 이런 변동폭이 확보가 돼 있는 애들한테 가서 나는 배팅을 빨리 하고 몇 번이고 몇 회전 한 다음에 나올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이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이번에 그 블랙먼데이급 하락을 통해 갖고 이 경각심을 가진 분들이 장기 포트 구성해 갖고 가는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물린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난 아직 도망간 못 갈 상황이니까 그냥 억지로 묶여 계신데 신은 하나도 안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흔히 말 세핑이라고 얘기하죠. 약간 오염이 안 됐고 네. 새로 나와서 이 가격에 대한 게싱이 좀 안 되는 거 얼마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르는 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가격 변동폭이 60%에서 300%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거만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그런 상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아사리판 비슷하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죠. 꾼들만 모여서 단타 대회 하고서 끝내는 장 이렇게 되니까 이게 추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직은 그냥 지금 어떤 제가 봐서 금리 인하 그 9월 18일 정도 되고 나서나 방향성이 좀 잡힐 거고 그 전까지는 진짜 좀 뭐 여기에 적응 못 하시면 가만히 계신 게 차라리 좀 나을 그렇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뭐 뛰어들어서 오늘 상장된 거 150% 올라가니까 저거 300%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 가지고 뛰어들면 그냥 반토막 나는 장 이렇게 보시고요. 경각심은 굉장히 갖고 계셔야 되는 시장인 게 맞고 가능하면 내 활동 반경을 좁히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몇 개 종목에 고매점에 하는 전략으로 소소하게 시장을 보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또 금투세와 관련한 시장의 그 불확실성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여전히요. 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뭐 잘 참고하시고요. 자, 수고하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